촉탁 승낙 살인죄는 갑이 촉탁 승낙을 받아서 살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촉탁은 누가 먼저 하는 거야? 피해자가 먼저. 승낙은 행위자가 먼저. 너 좀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촉탁 승낙을 받아서 살해를 하게 되면 250조 1항에 촉탁 승낙 살인죄 252조 1항이 적용돼 가지고 불법이 감경됩니다. 촉탁 승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252조 1항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했죠. 그래서 거기 불법이 감경된다. 우리가 살려줘 하는 사람을 죽이는 것과 죽여줘 하는 사람을 죽이는 건 다르죠. 칼질의 불법이 다르다. 그래서 여기 기억번의 행위 객체 촉탁 승낙 살인한 자의 자연인이고 존속이 포함됩니다. 이때는 직계 존속이 포함돼요. 촉탁 살인죄는 감경되는 거니까 예비 음모를 처벌해야 하네. 예비 음모 없어요. 미수는 다 처벌한다고 그랬죠? 살인의 죄에. 다음에 적어도 이 사람은 어때? 생명의 의미를 아는 자여야 돼. 생명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 같으면 어때? 뭐가 돼? 살인죄? 간접정범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거기 정신병자라든가 유아라든가 그렇다면 살인죄 간접정범이 됩니다. 촉탁과 승낙은 촉탁은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살인의 고의가 생겼다. 승낙은 이미 살해 의사를 가진 사람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내는 것 승낙. 그래서 촉탁은 명시적 직접적이어야 돼. 그래서 촉탁은 명시적이야. 승낙은 명시적으로도 가능하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해. 근데 촉탁은 묵시로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명시적이어야 돼. 살해라는 단어 그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사용이 돼야 됩니다. 묵시적으로는 안 돼. 그 차이만 기억합니다. 촉탁은 묵시로 안 된다. 그 다음에 유효한 진의에 의한 것이어야 되고 일시적인 농담, 일시적인 기분으로 한 것은 자유로운 것이 아니죠. 진지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때는 253조. 다음에 촉탁 승낙은 살해행위 이전에 있어야 될 것. 그래서 오른쪽 제일 상단에 살해행위 도중에 촉탁을 받았다거나 미수로 끝난 다음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것. 이것은 촉탁 승낙 살인죄가 아니고 보통 살인죄입니다. 그래서 촉탁 살인죄가 부정된 경우 해가지고 있는데 거기 밑에 판례는 한번 읽어보시고 주관적 요건 또 착오가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촉탁은 뭐라고 그랬어? 감경 구성 요건입니다. 감경 구성 요건. 고로 이 부분에 관한 착오. 인식은 사실은 불일치하는데 인식은 촉탁이 있다고 생각했다. 이게. 그러니까 뭐야? 감경 구성 요건이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촉탁이 없더라. 반대로 촉탁이 있는 줄을 몰랐는데 사실은 촉탁이 있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때? 촉탁이 있으면 감경하는 것이죠. 근데 감경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없다. 그러니까 경한죄의 고의를 가지고 중한죄가 발생. 이것이 뭐야? 15조 1항이 적용됩니다. 사실의 착오야. 15조 1항이 적용되는 사실의 착오. 고로 인식사실의 고의 기수. 인식사실의 고의 기수가 되니까 뭐야? 촉탁 살인죄로 가볍게 된다는 거예요. 촉탁이 없지만도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러면 여기는 반대로 감경 요소인데 감경 요소에 관해서 알았어 몰랐어? 몰랐죠. 감경 받으려면 감경 요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감경 요소가 있지만 몰랐다면 감경 돼야 안 돼? 안 됩니다. 그래서 다수설은 어때? 보통 살인죄만 된다는 것이 다수설이고 이건 안 내고
요것만 낸다. 이것이 15조 1항이 적용되는 경우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급번에 A번만 체크하면 돼. B번까지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에 실행의 착수 시점은 실행의 착수는 사례에 착수할 때입니다. 그러면 됐고, 다음에 자살 교사방조. 자살 관여죄는 사람을 교사방조하여 자살하게 하였다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 A를 교사하고 방조해서 이 사람에게 자살케 한 것이죠. 그럴 때 이 사람은 생명의 의미를 아는 자여야 돼? 모르는 자여야 돼? 아는 자여야 돼. 아는 자라면 이때 의사지배가 돼야 안 돼? 의사지배가 안 됐겠지. 그래, 의사지배가 안 되니까 고로 갑은 살인죄 간접정범이니 자살관여죄니? 자살관여죄 252조 2항이 적용된다는 거야.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생명의 의미를 모르는 자 같다면 의사지배가 돼버렸겠지. 그럼 의사지배가 돼버린다면 자살관여죄가 아니라 그때는 어때? 살인죄 간접정범이 된다. 살인죄 간접정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3세, 7세의 자 3살짜리, 7살짜리 자식이라면 그때는 살인죄 간접정범이 된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 그래서 거기 관여행위, 자살에 관여하는 것 넘어가 뒤쪽에 가서 뭐 공범 독립성설과 종속성설은 뭐 총론에서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주체에 제한이 없다. 주체 누구든지 단 자살자 자신은 안 되겠죠. 객체는 이 사람 A 속에 저기 촉탁 살인죄하고 똑같아. 존속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를 자살케 한 경우에도 자살관여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자살의 의미를 알 수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니은번의 세 번째 줄에 자살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한 생명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살의 의미를 모르거나 통상 의사결정의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살인죄가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판례 있죠. 어미가 못나서 미안하다, 우리 같이 죽자 했는데 7살, 3살 된 어린 자식이야. 그러면 생명의 의미, 자살의 의미, 자기가 하는 행동의 의미 알아 몰라? 모른단 말이죠. 죽자, 죽으면 아빠 본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강에 자기가 자살을 하면서 애들한테 따라 들어오게 하였다. 손을 잡고 들어갔으면 살인인데 손을 잡고 들어가지는 않고 자기가 들어가면서 애들한테 들어오라고 했다. 그래서 이제 애들은 죽고 자기가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판지 부분에 피고인이 7세, 3세 된 어린 자식들에게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하여 결국 익사케 했다면 비록 피해자들을 물속에 직접 밀어서 빠뜨리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말이라면 무엇이나 복종하는 어린 자식들을 권유하여 익사케 했다면 살인죄의 범위가 있었다. 살인죄 또는 살인죄 간접정범. 알겠죠? 이것이 살인죄 간접정범이다. 그 다음에 행위는 교사방조. 교사는 범위가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범위를 갖게 하는 거죠. 방조는 이미 범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 결의를 강화시키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거기 1번 판례는 이것이 재심에서 뭐 무죄가 확정됐지만 그러나 만약에 유서를 대필해 줬다면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 자살 관여는 두 번째 줄에 있죠.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총이나 칼을 빌려주거나 조언하거나 격리하는 것 같이 거기 들어있는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다 포함된다. 자살 방조에는. 다음. 이번에 사기 목적 자살 사이트 운영 사건은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청산가리, 자살하겠다는 사람에게 청산가리를 구해줄 것처럼 팔 것처럼 해가지고 돈을 편취한 것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진실로 자살을 방조할 청산가리를 구해줄 의사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그래서 사기는 몰라도 자살 방조 돼야 안 돼? 안 됩니다. 자살 방조의 고의가 부정된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서 4번 체크하시 4번. 중요합니다. 252조 2항의 자살 방조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을 도와서 용이하게
하도록 함으로 성립하는 것. 자살 방조가 되기 위해서는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와 자살 행위를 원조해서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와 그 점 동그라미 그 점이 어떤 점이야? 그 점이 뭐냐? 상대방이 자살하려고 하고 내가 그것을 도와준다 하는 두 가지 부분이죠. 그 점에 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 이게 뭐야? 자살 방조의 고의입니다. 방조의 고의. 그래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죽고 싶다. 같이 죽자고 하며 피고인에게 기름을 사오라고 하자. 죽고 싶다. 기름 사와라. 이러니까 거기 앉아 휘발유를 한 병 사다 주었다. 이 휘발유를 한 병 사다 주었을 때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한 말대로 허언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진짜 말한 대로 해버린 사람이구만. 그래서 휘발유 뿌리고 불 붙여가지고 자살을 했을 때 이때 어때? 자살 방조의 고의가 인정됐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죽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휘발유 사다 주면 그것도 자살 방조라는 거야. 그래서 상대방이 그 휘발유로서 스스로 자살할 것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 그리고 그를 도와준다고 하는 고의가 있었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자살 교사 방조죄는 봐라. 자살을 교사하고 방조했어. 근데 이 사람이 자살에 착수를 해서 완성이 됐어. 그러면 실행의 착수 시점, 이 범죄는 자살 관여죄죠. 자살을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이 시점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그러면 생각해봐라. 자살을 교사하고 방조하는 건 1월 1일이었어.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약을 줬죠. 약을 구해줬더니 이 사람이 약을 가지고 있다가 1월 10일 날 먹고 1월 30날에 사망한 거야. 알겠죠? 그렇다면 실행의 착수 시점은 언제냐? 언제야? 이 죄는 자살을 교사하고 방조하는 것이 범죄라 이거야. 그러니까 범죄의 시작은 언제 있어? 자살을 교사할 때 1월 1일 날 있다 이거지. 그러면 만약에 이때 시점은 1월 8일이야. 그럼 1월 8일에는 자살을 교사했는데 아직 자살을 착수하기 이전이잖아. 그러면 이게 자살 방조 미수냐 예비냐? 이것은 자살 방조 미수입니까? 예비 음모입니까?가 문제가 되는데 실행의 착수는 언제 있어? 자살을 교사할 때 이미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실행에 착수했는데 결과가 있지 않다면 미수야 예비 음모야? 미수가 된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미수가 돼서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C번에 그것만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F번에 촉탁 승낙 살인죄와의 구별은 행위지배를 누가 하느냐. 행위지배를 만약에 행위자가 지배하면 촉탁 승낙 살인죄. 만약에 자살자가 지배한다면 자살 관여죄. 이해하시겠죠? 그럼 두 개는 고의가 또 다르죠. 촉탁 승낙 살인의 고의와 자살 방조의 고의는 다르다. 그럼 밑에 1번 합의동사. 잠깐 합의동사입니다. 봐요. 갑이 을이 합의하여 자살했다 해가지고 이 사람은 죽고 이 사람은 살았다고 할 때 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먼저 죽자고 말했다. 그러면 살아남은 사람은 자살교사. 이 사람은 동의를 했다. 그렇다면 이때는 자살 방조. 그래서 합의하여 자살을 시도해가지고 살아남은 사람, 그 살아남은 사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먼저 자살을 제의했다면 자살교사. 상대방이 자살을 먼저 제의를 하고 자신은 동의를 하고 응했다면 자살 방조에 불과하다. 알겠죠? 근데 이것은 어때? 진실한 의사가 있었을 때. 진실한 자살의 의사가 있었을 때야. 근데 만약에 진실한 자살 의사가 없이 상대방에게 자살하자고 말했지만 이 사람은 진실로 자살할 의사가 없었다. 그렇다면 이건 뭐야? 속임수죠. 위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253조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진실로 자살할 의사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합의동사. 그래서 봅시다. 결의 1번에 가서
자살 방해, 살아남은 사람에 대해서 거기 B번에 1번 자신은 죽을 의사 없이 동그라미 없이 그러면 이것은 위계살인죄다. 상대방을 속인 거죠. 근데 진정으로 동사를 약속했는데 한 사람이 살아남았을 때 먼저 죽자고 했으면 자살교사, 상대방이 먼저 그렇고 자기는 단지 따라했다면 자살 방조만 된다. 됐죠? 넘어갑니다. 뒤쪽에. 근데 한 사람이 자살을 했는데 한 사람이 뒤쪽에 넘어가서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3세 7세다. 그때는 뭐야? 살인죄 간접정범만 된다. 됐죠? 그 다음 니은번 체크해 두시고 다음에 위계 위력에 의한 살인죄 봅시다. 봐라.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서 자살, 살해했다든지 살해. 그 다음에 자살케 했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촉탁받아 살해했다면 촉탁 살해죄가 되겠죠. 촉탁 승낙을 받아서 자살케 했다면 어때? 자살 관여죄가 되죠. 그럼 이건 252조 1항, 이거는 252조 2항인데 그런데 이것은 이 촉탁 승낙이 어때? 진실일 때야, 진실. 촉탁 승낙이 진위에 의한 것일 때야. 근데 만약에 이게 위계는 뭐야? 속임수 또는 위력, 이것은 힘을 보이는데 그 힘이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힘이야. 그렇다면 이 촉탁 승낙은 진위야, 진위가 아니야? 진위가 아니죠. 진위일 때는 촉탁 승낙 살인죄지만 이거는 진위가 아니야. 촉탁 승낙이 있지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진위가 아니다. 그래서 이때라면 위계, 위력에 의한 이때는 살인, 이때는 자살. 그래서 살인 등죄라는 253조가 적용된다는 거야. 위계, 위력에 의한 살인 등죄. 그러면 그래서 고로 이때는 촉탁 승낙 살인죄야, 살인죄야? 살인죄가. 그래서 처벌은 살인죄의 예로 처벌합니다. 그러면 동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동의가 없는 걸로 처벌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로 객체가 일반인이냐 존속이냐를 나눠가지고 객체가 일반인이라면 250조 1항의 보통살인죄가, 객체가 존속이라면 250조 2항의 존속살해죄로 처벌이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동의가 있지만 동의가 없는 것처럼 본다는 거야. 형식적으로는 동의하는 형식을 갖췄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의가 있어 없어? 없다는 거지. 위계, 속임수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위계, 위력. 그래서 거기 3번의 처벌만 체크, 처벌. 3번의 처벌. 250조의 예에 의한다. 그러니까 위계에 의한 살인죄의 경우는 같이 자살하자고 그래가지고 상대방에게는 독약을 먹이고 자기는 꿀물을 마셨다. 그러면 이게 위계에 의한 살인 등죄죠. 그지? 253조. 그것만. 그 다음에 2번에 가서 살인죄 예비음모. 예비음모에 여러분 거기 의 부분에 살인 동그라미, 존속 동그라미, 위계 동그라미, 살인, 존속, 위계, 예비음모 처벌. 그러나 그 밑에 영아 X, 촉탁 X, 자살 X. 영아, 촉탁, 자살은 예비음모 처벌이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서 살인 예비음모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돼야 돼요. 피해자가 특정. 미필적 고의로 부족하다 그랬는데 B번에다가 별표. 오른쪽 B번. 난파된 간첩이 간첩 활동을 저지할 자를 살해할 의사로 권총을 소지했다 하더라도 대상자가 특정됐어, 안 됐어? 안 됐다고. 난파될 때 권총을 가져왔어. 난파될 때 독총을 가져왔어. 근데 그 독총으로서 누구를 죽일지가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그렇다면 예비 음모는 돼, 안 돼? 안 돼. 적어도 예비 음모가 되려면 피해자가 특정돼야 돼. 그럼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면 예비 음모이다가 아니야. 예비 음모도 아니다. 예비 음모도 아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살인 청부업자를 고용하면서 대가를 약속했다. 대가. 청부업자를 고용하면서 누구누구를 죽여라. 이때는 피해자가 특정됐어, 안 됐어? 특정됐어. 허문표를 죽여라.
그러면 5천만 원 줄게. 잘 죽이면 그러면 보너스도 준다. 이렇게 하고 미팅을 했다면 미팅이 뭐라는 거야? 예비 음모다. 그런 겁니다. 그때 이때 가서는 피해자가 허문표로서 특정이 됐죠. 그렇다면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은 발생했어 안 했어? 위험 발생했죠. 조선족 살인 청법자를 고용한 것 자체가 위험스러운 일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객관적으로 봐서 살인죄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가 된다. 그래서 갑이 을을 살해하기 위하여 을에다가 동그라미 피해자가 특정됐죠. 을을 살해하기 위하여 병을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대가의 지급을 약속한 경우 살인죄를 범할 목적 언더라인 살인 준비에 관한 고의 언더라인. 그 다음에 살인의 실현을 위한 외부적인 준비행위 뭐였습니까? 미팅했으니까 미팅이 외부적인 준비행위죠. 그래서 살인 예비죄가 성립한다입니다. 됐죠?